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최대봉의 낭만의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지난 주말 제가 쓰고 연출한 뮤지컬 죽게별곡 공연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공연장 입구에서 체온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방문자 연락처 작성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좌석까지 불편을 감내하시고 관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암울한 코로나의 시대에도 삶은 지속돼야 하고 삶이 지속되는 한 문화예술도 꽃피워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관람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그저께 공연 실황 최대봉 TV에 올렸습니다. 영상으로라도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게별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고려 후기에 유행하던 경기체가 중에서 관동별곡, 한림별곡과 더불어 3대 별곡 중 하나입니다. 경기체가라는 이름은 후렴구처럼 경기하여, 즉 이경치 어떠하오라는 말이 들어가 경기하여가로 불리기도 하죠. 수양이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동생들인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죽이는 계유정난과 정축지변의 피해 역사 한가운데를 맨몸으로 지나간 민초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무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공연이 끝나면 허무하다고 할까 허탈하다고 할까 한 며칠 공황 상태를 겪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활자로 남고 음악은 녹음으로 남지만 무대 공연은 생성과 동시에 소멸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뒤풀이 자리에서 허망한 노래를 부르게 되나 봅니다.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여름 한가운데 그 한때를 우리는 휴가철이라고 부릅니다. 푹푹 찌는 불볕 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 아이들은 방학을 하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받아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기적과도 같은 한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올여름은 여태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휴가철을 맞아도 몸에 맞지 않은 옷이라도 입은 듯 모든 게 어색하고 생소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올 거라더니 그야말로 7월이 다가고 초복, 중복이 지나도록 더위다운 더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채 휴가철을 맞았고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훌훌 털고 어딘가로 떠나보고 싶어도 괜히 깨름칙합니다. 그래도 휴가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55번째 이야기 홀리데이 홀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 휴가의 대명사가 된 프랑스 말 바캉스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보카티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의 신인상주의 화가 조르주 세라의 1886년작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죽은 후 그의 어머니가 한 미술관에 기증하려 했지만 거절당한 천대받던 그림이었지만 몇 해 전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배경 밑그림이었던 습작이 3,50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하니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가치는 아마 수억 달러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그림은 파리 센강의 한 섬에서 여름 햇살을 즐기는 사람들을 전묘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자들은 하나같이 목덜미와 손목까지 꽁꽁 싸맨 빅토리아풍의 의상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있습니다. 1946년 남태평양의 무인도 비키니 섬에서의 미국의 원폭 투하 실험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 파리의 한 디자이너가 충격적인 수영복을 발표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천으로 겨우 가릴 곳만 아슬아슬하게 가린 그 수영복은
원자폭탄보다 더 큰 파괴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해서 그 섬 이름 비키니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부도덕한 옷이라고 분노했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착용을 금지했지만 비키니는 여성성의 자유의 상징으로 지금은 보편화된 수영복이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내려 쬐는 태양 아래 꽁꽁 싸맨 옷에 모자까지 격식을 갖추어 쓴 쇠라의 그림 속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듬해 여름에 입을 비키니를 위해 겨울부터 몸매 관리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오늘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듯 빨래판 복근을 만들어야 하는 남자들까지 보카티오가 의미하는 진정한 자유로부터 동떨어져 있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프랑스는 애완동물의 천국이지만 여름 휴가철이면 10여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캉스에 목을 매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휴가 보따리 안에는 어김없이 몇 권의 책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필 휴가철에만 부산을 떨며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북새통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면 바다로 향하는 그 길고 짜증나는 행렬에 끼어들고 싶지 않고 그야말로 혼자만의 오롯한 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망할 놈의 바이러스와 거리를 두고 싶다면 이런 홀리데이는 어떨까요? 서늘한 거실 바닥에 지상에서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드러누워 수박이나 먹으면서 바쁘다는 걸 핑계로 미뤄놓았던 책 읽기를 하거나 그래도 휴가 기분이 안 난다면 홀리데이를 듣는 것입니다. 88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그해 여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수 수송 도중 총기까지 빼앗아 탈주한 지강헌은 여드레 동안이나 경찰에 포위망을 비웃으며 다니다가 서울의 한 주택가에 들어가 인질극을 벌였지만 인질들에게는 깍듯이 존댓말을 썼고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도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요구 조건은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들리고 있는 이 노래 할리데이가 경찰의 확성기를 통해 나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은 비지스가 아닌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를 잘못 틀었던 것입니다. 그 엉뚱한 노래와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의 외침에다 스톡홀름 신드롬까지 더해져서 몇 년 뒤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 노래의 나른한 선율과 함께 그의 권총에서 발사된 탄환은 자신의 관자놀이를 관통했고 그의 어두웠던 삶과 8일간의 마지막 휴가도 끝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진짜 듣고 싶었던 비지스의 할로데이는 이렇게 나가죠. 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당신은 휴일 같은 사람입니다. 라일라라이, 라일라라이, 라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 해 전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 권투 선수 더 박서가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휴가란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 같은 거라는 뜻일 것입니다. 방학이나 휴가를 뜻하는 영어말 vacation에다 머물다라는 말 stay를 합성한 staycation이라는 말도 있고 어딘가로 나서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다고 해서 homecation이라는 말도 있다는데 꼭 지금 우리네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래도 휴가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마지막 날만 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휴가의 마지막 날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는 안톤 슈낙의 수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